A라는 점이 있어요. 직선에 대한 대칭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자, 지금 이 문제 사실은 언제 다시 한번 등장하냐면 도형의 이동에서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 풀이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예정이라서 너희들한테 뭐 얘기를 해놓기는 했는데요. 자, 간다. 대칭 이동에 원래 나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원리는, 그걸 구하는 원리는 지금 단원에서 필요하니까 지금 설명을 하는 것 같아. 쌤이 조금 문제를 구성을 바꿔놓은 것 같거든요. 갑니다. A라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직선 EX-Y-1은 0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 녀석에 대한 뭐? 대칭인 점을 구하세요. 나는 그 녀석을 일단은 B라고 불러볼게요. 그럼 B라는 점의 좌표를 찾는 방법, 또는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얘기겠지. 갑니다. 일단 A와 B는 무슨 관계 있겠어?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대칭이니까 어떻게 됐겠어? 둘이 AB와 이 직선이 어떻게 만나고 있겠어? 수직으로 만나고 있을 것이며, 또는 접어서 일치하니까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 더 뭐?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겠지. 그 두 개를 살려주세요가 다가 아닐까? 그래서 이거 도형의 이동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떤 점을,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오, 또는 한 점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풀이 방법은 지금과 동일합니다. 직선의 특징을 찾는 거예요. 평면 좌표에서 나오는 공식을 이용하는 거고. 자,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B라는 점의 좌표를 뭐라고 잡아볼까? A, B를 잡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어떤 특징을 갖는다? 수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누구랑 누구? 선분 AB와 이 직선 뭐라 부를까? L이라고 불러볼까? L이라는 녀석은 뭐 합니다? 수직으로 만납니다. 수직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기울기의 곱이 -1이다. 그래서 AB의 기울기 찾아볼까? 어떻게 됩니까? X좌표의 증가량 A-3분의 Y좌표의 증가량 B-2. 그리고 곱합니다. 두 번째, 이 직선 기울기 얼마예요? 2네요. 둘이 곱해주면 뭐 나옵니까? -1. 그러면 양변에 A-3배를 해버리면 좌변은 2B, 글씨가 좀 2B-4, 우변은요 -A 플러스 3 부호 바뀌는 거 조심하고. 그래서 A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왔다겠지.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하자. A 플러스 2B는 7입니다. 요거 하나 찾았고요. 두 번째, 색깔 다르게 해줄까? 두 번째 녀석은 뭘 이용하는 거지? 거리가 동일합니다. 맞죠? 어떤 거?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동일합니다. 이해되었음? 끝! 가자. 그럼 뭐야? 2번 L로부터 A까지의 거리와 L로부터 B까지의 거리는 동일하다. 거리 공식 어떻게 됩니까? 직선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다음에 분자. 어떻게 되죠? A의 점의 좌표를 직선 L에 대입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3,1을 대입해주면 6-2-1의 절대값. 그 녀석과 같아집니다. 누구는? L로부터 B까지의 거리 B 역시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더해서 루트 분자로 갑시다. 뭐예요? 2A-B-1의 절대값. 그럼 양변에 루트 5배를 해주면 분모는 어차피 사라질 거고 결국 남는 건 뭐다? 분자 얼마? 3. 절대값 씌워봐야 3. 우변은 뭐예요? 2A-B-1 됐죠? 그래서 요 2번 단계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 2A-B-1의 절대값이 뭐다? 3 또는 -3이다. 그래서 2A-B가 말하고 싶은 건 뭐다? 넘어가주면 4가 되거나 또는 넘어가주면 -2가 됩니다. 해서 두 개를 따로 쓸게요. 그냥 -2. 그래서 둘 중 하나는 만족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연립해보고 이렇게 연립해서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근데 이 중에서 하나는 사라집니다. 왠지 알아? 얘 해보면 결국 A와 B가 3과 2가 나올 거야. 3과 2가 아닌데? 이거 뭔가 식이 이상한데? 아, 2B지. 어쩐지 뭐가 이상하다.
자, 3과 2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왜 3과 2가 나오냐면은 A도 그 특징 그대로 만족해주잖아. 그지? 수직이다가 만족되는 게 이상하겠지만 어쨌든 만족되는 점이 A가 하나 더 나옵니다. 하나는 3,2, 하나는 진짜 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3,2라서 탈락될 거고 얘가 답이 될 거예요. 알았죠? 이해됐음? 끝. 다음 25번으로 갈게요. 이거 이해됐니? 질문 누구였지? 23번. 시험이 됐어? 갑시다. 25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직선의 방정식 중에 내가 좀 중요합니다. 라고 했던 거.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서 한 문자를 가지고 있는 원이나 직선의 방정식을 만났을 때 그 녀석으로 묶어서 항등식처럼 푸는 항상 3,1을 지납니다. 항상 2,3을 지납니다. 이런 거 찾아가는 거. 맞죠? 그 녀석에서 이어서 바로 나오는 개념이 뭐라 그랬어? 두 직선 패스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기. 어떻게 하자 그랬지? 한 직선의 방정식을 그대로 써요.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을 역시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녀석 중 한 곳에다가 K배를 합니다. 어디다 붙이든 그거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 K가 어디 붙었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거는 나중에 할 얘기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붙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뭐야? 직선이 있다. 그 직선을 구한 거야. 근데 그런 직선이 사실은 저 두 개 주어진 직선이 얘가 있고 얘가 있다 쳐봐. 얘가 2x-y 플러스 5는 0이고 얘가 3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이라는 직선이라 쳤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은 얘를 말하는 거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있겠지. 그 녀석 때문에 K라는 미수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녀석과 평행하세요 라고 하면은 하나로 딱 고정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지나도록 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걸로 고정이 되는 거지. 조건이 하나가 더 주어지겠지. K가 정해지기 위한 조건. 그게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지나는 점을 이상하게 주고 있잖아. 그치? 다시 한번. 어떤 점 두 개가 있대. 그 두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두 점을 이은 선분을 몇 대 몇으로? 1대2로 내분합니다. 짠.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딱 하나로 정해지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너희들은 이 점의 좌표를 구해서 대입해주면 K가 나오겠지. 그러면은 지금 어떤 문제에다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유형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에다가 평면 좌표 때 나왔던 내분점 공식을 하나 더 짬뽕시킨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죠. 됐죠? 갑니다. 내분점 공식 어떻게 구했어? 외워주세요. 그냥 냅다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 두 점을 이은 선분 예를 들어 AB라면 AB겠지? 을 1대1로 내분한다. 내분하는 점의 좌표 어떻게 해? 흰색으로 가자. 두 비를 뭐합니다? 더합니다. 분자도 두 비를 뭐합니다? 더합니다. Y좌표도 뭐합니다? 두 비를 더해요. 분자도 뭐예요? 두 비를 더해요. 그리고 나서 그 녀석의 분자에다가 하나하나 곱하는데 곱하는 순서는 항상 어떤 순서? 끝점, 시작점 순서로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순서로. 됐죠? 그러면 내분점의 좌표 완성. 갑시다. 얘 뭐예요? 분자 빵이네요. 얘 분자 뭐야? 또 빵이네요. 0,0이었어요. 그거를 넣으면 성립합니다. K를 구하자. 5 더하기 4K는 나눠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5. 됐어요? 오케이? 끝. 여기까지. 되니? 그럼 K를 찾았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대입해서 답 구하면 되겠죠. 답 구하는 과정을 정리할게요. 여기다가 연산 전개점 바로 할게요. 마이너스 4분의 15x 마이너스 얼마야? 2분의 5y 마이너스 5는 0 양변 4배 해서 동량 정리하면 답이겠지. 알았죠?
개수가 좀 크네요. 32. 26번 가자. 다음 문제. 자, 갈까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뭐에서부터 출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자, 여기까지 먼저 읽어야지. 그쵸? 자, 뭐다? x 플러스 y, 글씨.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직선의 방정식 그냥 하나 쓰고, 두 번째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 직선 하나 더 쓰고, 둘 중에 한 군데다 k를 붙입니다. 나는 심플하게 보여서 여기다 k를 붙일게요. 둘 중 어디다 붙이는 거는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 거야. 근데 이번에도 역시 저 두 개의 교점을 지나면서 어떤 직선인지는 모르고 있는 식으로 뺑글뺑글 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직선 하나 딱 주면서 얘랑 수직이 돼봐! 그러면 돌다가 여기서 딱 수직이 되게 멈추겠지. 그 조건 하나에 의해서 K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됐음? 그러면 수직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 뭐 하러 갈 거야? 동류항 정리. 무슨 형태로? 그냥 일반형의 형태로 갈게요. 그리고 나서 누구랑? 어디 갔어? 예. 와 수직이다. 자, 4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다. 와 뭐한다? 수직이다. 됐음? 끝. 자, 일반형의 상태에서 수직이다. 어떻게 풀라 그랬지? 기억나요?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는 0. 기억나지? 그래서 x의 개수끼리 곱합니다. 4 곱하기 k 플러스 1. 두 번째 bb 프라임 1 곱하기 k 마이너스 2 더해서 뭐다? 는 0이다. 그래서 뭐다? 5k에다가 플러스 2가 0이다. 따라서 k 값은 뭐다? 마이너스 맞지? 5분의 2다.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구해주세요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답을 내면 되겠지. 물론 노란색이랑 똑같은 빨간색에 넣어도 좋고 빨간색 넣는 게 더 간단할 수도 있겠다. 그치? 끝! 정리하는 과정은 역시 생략할게요. 방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끝! 26번, 25번 25번 질문 누구였어? 다 손 들어볼래요? 25번 이거 말고 이거 앞에 거 자 이해됐었죠? 26번도 너였니? 오케이. 둘 다 이해됐지? 갑니다. 32번 갈게요. 자, 이 문제 별표 치세요. 내가 이제 되게 자주 강조하는 녀석의 문제들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알았죠? 자, 고기 들어봐. 얘의 풀이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너네 이거 푼 거 맞춘 사람 다 손 들어봐봐. 32번. 자, 한 명밖에 없어. 그다음에 다 틀렸거나 질문이야. 못 풀었거나 안 풀었거나. 자, 승현씨 혹시 식으로 접근해서 식을 보면서 최대 최소를 찾았니? 그림 그려서 최대가 되는 순간이 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풀었니? 식으로 풀었어요. 자, 이게 해설지에 나오거나 대부분 쌤들이 설명하신 거는 다 식으로 풉니다. 알았죠? 근데 그 녀석으로 풀 거면은 해설지를 보면 그냥 이해가 될 거야. 그냥 결국은 뭐야? 원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그냥 구해. 자, 다시 한번 말을 조금만 바꿔보면 원점이 있었고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K 때문에 좀 움직이는 직선이 되기는 할 거야. 어쨌든 수선의 길이라는 거는 결국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거든. 알았죠? 여기에 내린 거를 수선의 발이라고 부르고 수선의 발은 보통 H로 표현을 하고 수선의 길이라는 건 보통 얘거든요. 알았어? 성호야? 자, 그래서 수선의 길이 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그냥 FK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식을 보면서 너희들은 최대 최소가 되는 거를 찾아가면 돼. 뭐 2차식의 최대 최소일 수도 있고 수학 하를 배운 사람들은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혹시 2학년이 되거나 하면은 3차 함수 또는 3차 식의 최대 최소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최대 최소 갈 수 있겠지. 오케이? 지금은 당연히 2차식의 최대 최소겠지만 근데 이 녀석은 사실 그렇게 푸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거기 들어봐요. 여기에 원점이 있어요. 원점. 여기에 어떤 직선이 있어요. 근데 직선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얘들아? 미지수 K를 가지고 있지. 맞죠? 그럼 내가 다른 말들을 다 보기 전에 직선의 방정식 지금 옆에다 쓸게. 직선의 방정식의 생김새를 보면서
미지수 하나가 들어가 있네. 이거 뭐 하라 그랬지? 미지수 K로 묶어가지고 항등식처럼.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주고 나서 시작하세요라고 했었어. 맞죠? 그래서 너희들은 당연히 얘가 0이 되면 됩니다. 얘가 0이 되면 됩니다를 만족하는 XY들, 즉 항상 지나는 점. x 플러스 y가 0입니다랑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은 0입니다랑 둘이 연립을 해보자. 또 무슨 수가 나와. 왜 보면 x는 3분의 7이 나오고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7 나올 겁니다. 맞나? 약간 암산점. 아닌 것 같지 왜? 맞네. 이렇게 나옵니다. 성호야, 왜 이렇게 졸리냐? 자, 그래서 얘는 뭐다? 항상 지나는 점이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7이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직선이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라 원점을 기준으로 어딘가에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7이 있고 그 녀석을 기준으로 뭐 하게 된대?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야 지금. 맞지? 그런 상황들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K가 뭐 예를 들어서 1로 빵 정해졌다라고 생각하면은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가정을 해보자. 그럼 원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또는 수선의 길이는 얘가 될 거야. 맞지? 두 번째,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면은 어떻게 될 거야? 수선의 길이라고 부르는 놈이 흰색으로 칠게요. 빨간색은 이따 다른 걸로 쓰자. 수선의 길이라는 거는 얘가 될 거야. 맞죠? 또 직선이 뺑글뺑글 돌다가 뭐 한 이점으로 갖다 치자. 그러면 수선의 길이라고 부르는 녀석은 얘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녀석들은 전부 다 어때? 원점으로부터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7까지의 거리인 빨간색 직선보다는 짧죠. 왜? 이 흰색 길이도 직각삼각형의 짧은 변이고 빨간색은 빗변이고 이쪽 직각삼각형으로 봐도 수선의 길이라고 부르는 흰색 길이는 빨간색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짧은 변 중 하나죠.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내가 나타내둔 세 가지 예시들은 전부 다 흰색 선분이 FK다. 즉 빨간 선분보다 짧아지는데 유일하게 딱 하나 어떤 경우는 이렇게 생기는 경우라면 직선이 거리 자체가 얘가 되지. 맞죠?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수선의 길이 혹은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자체가 바로 빨간 선분이 되지. 그럼 나머지 예시들은 전부 다 수선의 길이 FK는 빨간색보다 짧은데 얘만 유일하게 FK야. 가장 긴 거는 얼마야? 빨간색이지. 그래서 답은 뭐예요? 거리가 답이야. 3분의 7루트 2 끝. 이해됐음? 그림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지금 나는 설명하기 위해서 막 그림도 3개를 그려보고 막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거 딱 보자마자 나오는 교과서에 있는 유형이에요. 윤승현 씨 알겠죠? 요렇게 풀어주면 더 베스트. 알았어요? 학교 시험 진짜 자주 나옵니다. 보자마자 바로 원점으로부터 항상 지난 점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7까지의 거리라고 풀면 답이 나와요. 알았어요? 요거는 그림으로 잘 기억해 놓자. 요거 그림 좀 다들 그림 좀 그려주시고 다 되면 넘어갈게요. 35번. 4, 마이너스 3을 지나고 1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4, 마이너스 3이라는 점 자체가 1사분면 점이 아니라서 뭐 그림 그려 가보면서 1사분면 지나기 위한 범위라던가 뭐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고 그렇게 시작을 할게요. 그러다가 어쨌든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가 3일 때, 자, 어떤 직선이 되어 있든지 간에 너희들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항상 직각삼각형이 될 거야.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는 3이다를 이용할 텐데, 자, 저기 성호야. 자,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어차피 x절편, y절편입니다. 맞죠? 그리고 x절편, y절편 찾아주려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고, 맞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접근은 하되 직선의 방정식은 찾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 자, 그림 이제 제대로 좀 그릴게요. 4,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은 1, 2, 3, 4, 1, 2, 3 여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너무 뭔가 x좌표가 커 보이냐? 자, 어쨌든 4,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1사분면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지날 수도 있기도 하고 그치? 지나기만 하면 되니까. 또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 어찌됐건 너희들한테 뭐야? 일사분면 지나도록 하려면 그림 일단은 이렇게 지나도 되긴 하지만 뭐 일단 저쪽으로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됐다 치자. 그때 너희들한테 필요한 건 뭐다? x절편, y절편. 가지고 만드는 뭐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 구하러 가볼까? 자,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요? 4,-3이라는 점을 항상 지납니다. 지나는 점 하나를 아니까 누구를 몰라? 기울기를 모르는 상황이라 그치? 그래서 기울기를 가정을 해가지고 4,-3을 지난다라고 표현을 해봤어. 그러고 나서 너희들한테 필요한 건 다시 한번 뭐라고? x절편과 y절편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에 대해서 x절편 찾아가 보자. x절편은 y가 0이 나오도록 하는 x값이다. 그쵸? 그래서 x값 찾아보면은 뭐 나오지? 4가 나오면 안 되고 4 플러스 n분의 3 됐죠? 4 플러스 n분의 3, 0 그냥 콤마 0으로 쓸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나온다? y절편 찾아보세요. 이거는 x값에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니까 그냥 바로 대입하듯이 봅시다.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야. 자, 이걸 가지고 너희들은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야 됩니다.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가로 x절편 곱하기 세로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3 됐죠? 그게 뭐가 나와야 된다? 눈 3이 나와야 된다. 라고 풀면은 땡.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 왜? 부호를 어떻게 양수인지 가정을 하니.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1사분면을 지난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야만 지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 어떻게 지날 수도 있어? 아까 이 빨간 예시 든 것처럼 이렇게 지나고 얘가 6일 수도 있기는 하잖아. 그렇지? x절편이 양수고 y절편이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걸 생각을 하고 푸셔야 됩니다. 알았음? 물론 지금 이건 말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너무 크지? 이것만 해도 넓이가 10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밖에 안 되긴 할 거예요. 그걸 알고 x절편, y절편 양수 하면은 땡큐. 그림 그려서. 근데 그걸 모른 채로 이대로 가면은 좀 아쉽습니다. 지금은 일단 둘 다 양수인 거 그림에서 설명했지? 좀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갈게요. 양변에 몇 배? 2배 해서 한 번 더 안에 거 뒤에 요것만 전개 좀 해보자. 뭐 나와요? 마이너스 16m 마이너스 9 아이씨 하나씩 갈까? 마이너스 16m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n분의 9 맞나? 맞다. 그래서 그게 뭐 나온다? 6이 나온다. 그래서 16m 더하기 n분의 9 우변을 넘어가고 한쪽을 싹 다 이항하자. 플러스 24 30이 0이다. 양변에 n배 해서 여기서 이제 답을 내주시면 되겠죠. 알았죠? 오케이? 끝. n값 찾아서 대입해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어디다가? 저기 빨간색 직선. 알았음? 계산은 생각할게요. 뭐 단순 연산인 것 같아서. 끝. 그래서 이게 너희들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여기서 정말 많이 질문합니다. 지금은 3이라고 주고 미직선을 구하라고 하든 넓이를 구하라고 하든 넓이의 최대치를 구하라고 하든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동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항상 삼각형 넓이 나오면 부탁입니다. 그림 좀 그려주세요. 그냥 이 얘기는 그림 좀 그리세요 라는 얘기는 도형의 방정식 하는 동안 계속 할 얘기일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림을 좀 그려줘야 돼. 그림에서 특징이 나온 경우가 많거든. 특히 그게 원방에서 좀 심해집니다. 알았죠? 자, 다음 38번 가볼까? 아, 자취네. 자취는 우리 지난 시간에 안 했죠. 자취는 일단 잠깐 패스할게요. 오늘 설명할 거야. 48번. 이것도 자취 아니냐? 좀 지워보자. 아, 자취 있네. 피의 자취는, 니은도 피의 자취는.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고 볼게요. 대신에 요 기억 하나만 가자. 자, 너네가 수직이니 아니니? 라고 물어보는 거 일반형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그래서 3과 없지? 1. 3 곱하기 1 더하기 B 프라임. 마이너스 1과 3. 곱해서 더해보니까 뭐 나와? 0 나오지? 그러면 수직이 아니야? 맞습니다. 자,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까먹으면 안 되는데, 보자마자 너네들이 수직이다라는 관계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간다. 상수항을 떠나서, 상수항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4등을 떠나서, 반드시 너희가 딱 보자마자 수직이다 아니다 읽을 수 있는 방법. 얘의 기울기 만들 때는 b분의 a로 만들고요. 얘의 기울기 만들 때는 y절편분의 y좌표의 뭔 소리야? y의 개수분의 x의 개수로 만듭니다. 근데 그게 역수 관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간다. 일반형의 상태에서 수직인 직선은 어떻게 생겨 있냐면 xy 개수의 자리가 바뀌어 있어요. 알았죠? 그래야 역수입니다. 곱하면 1 나올 수 있어. 근데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맞죠?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수직이 되려면.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부호가 바뀌어 있어야 돼. 그럼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라면 여기는 반드시 마이너스. 부호가 AB의 개수의 부호가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가 한 놈만 바뀌어야 돼. 둘 다 바뀌어서도 안 되고 둘 다 안 바뀌어도 안 됩니다. A와 B 둘 중 하나는 부호가 바뀌어주면 그게 바로 부호 반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뭐야? 3과 마이너스 1이 자리 바뀌면서 부호는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로 바뀌었지? 보자마자 수직관계 하고 읽을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y의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과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이다. 수민아, 요들은 무슨 관계 있다? 수직관계 있는 게 보여? 수직관계 있어요. 네, 맞죠? 자, 두 번째 간다. 4x 플러스 2y의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과 자, 시훈씨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은 수직관계 있나요? 네, 있죠. 왜? 2와 4의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는 한 놈 바뀌어 있잖아. 그거 가지고 둘은 수직관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이거 하나 얘기하고 니은 디귿은 넘어갈게요. 왜? 자취 얘기라서. 그리고 지금 이제 자취 얘기는 유형 자취를 설명할게요. 43번의 자취와 48번의 자취를 묶어서 오늘 하는 원방으로 넘어갈 겁니다. 알았죠?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자취의 방정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해야만 해요. 근데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뭔가 개념적인 부분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유형적인 부분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는 선행을 하는 동안에는 사실 개념에 대한 내용만 잘 알고 있으면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형 설명으로 갈 때는 사실은 설명을 그렇게 잘 하진 않아요. 어차피 너희들이 언제 방학 때, 지금 하는 겨울방학 전 말고, 프린터 말고, 방학 때, 윈터 때 혹은 3월 때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유형적인 부분은. 그래서 나는 개념적인 부분으로만 접근을 할 건데 되게 설명은 자세하게 할 거야. 지금부터 자취하러 갈게요. 알았죠? 간다.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유형은 사실 요즘은 평면 좌표에도 있고 직선에도 있고 원방에도 있고 이동에 가면 또 있어요. 그건 요즘 너희들의 교육 과정이고 예전에 우리가 배우던 시절의 자취의 방정식은 사실 어느 한 단원에 소단원을 묶여 있었어. 그걸 지금 너희들은 평면에 맞는 부분은 평면에 맞게, 직선에 맞는 부분은 직선에 맞게, 원방에 맞는 부분은 원방에 맞게, 이동은 이동에 맞게 또 살짝 다 뿌려놓고 설명하고 있거든. 아이 차차차.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선생님들은 사실 자취의 방정식은 지금 내가 하는 방식으로 설명 안 합니다. 잘.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선생들이 푸는 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풀 때 자취의 방정식을 여기서는 이렇게 풀고 저기서는 저렇게 풀고 다르게 푸는데 왜 다르게 풀고 있는지 모른 채 학생들은 그냥 풀고 있어. 그게 맞추면 다행인데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다 틀리는 게 문제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옛날처럼 평면에도 직선에도 원방에도 있는 자취의 방정식을 싹 다 모아서 한 방에 설명할 겁니다. 알았어요? 간다. 일단 자취의 방정식은요. 크게 보면은 몇 가지 형태로 나뉘냐면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어떻게? 하나는 뭐라고 불러볼까? 이 녀석을 관계식이라 부를까? 어떤 관계식이 등장합니다. 그게
한글로 나올 수도 있고, 아까도 나왔었지만 여기 있나? 아까 몇 번이었지? 45번? 아닌데? 아까 몇 번을 내가 건너뛰었지? 하나 건너뛴 거 있지 않아? 너네 숙제 풀이할 때? 48번 말고. 48번 말고 이 전에 하나 더 건너뛰었잖아. 38번? 아, 38번 자취였어? 아, 그래요. 이거. 한글로 나와 있죠. 선분 PA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의 자취하면서. 저게 한글로 나올 수도 있고, 방금 48번처럼 중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는 PA는 EPB 이런 식으로 식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PQ는 EPR 나와 있네. 오케이? 어쨌든 식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의 자취의 방정식이고요. 그 녀석이 이제 필러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너희들이 이제 보통 되게 까다로워하는 조금 응용형으로 움직이는 점이 등장할 때 또는 주어질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녀석은 이건 아니에요. 이 녀석의 비중은 요즘 많이 줄었어. 심화반도 잘 안 합니다. 요즘은. 알았죠? 나중에 방법만 알려주고.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풀 수 있는 풀이. 오늘 이것도 하나 더 할 거야. 원방에서. 직관적으로 너희들이 이해해서 자취를 만들 수 있는 녀석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녀석의 비중이 적었지. 근데 요즘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자취의 방정식 자체를 좀 단원마다로 흩어놓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안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정형적인 풀이를 따라가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직관적으로 해석되는 녀석들의 문제가 더 비중이 높아졌어. 이해됐어요? 그게 요즘 너희들의 교육과제 자체가 살짝 달라진 건데 나는 오늘 설명하고자 한 건 움직이는 점 심화 유형 아니고요. 직관적인 녀석은 예시 문제 몇 가지만 보여줄 거고 내신 대비 들어가면 직관적인 녀석 싹 모아가지고 한 방에 다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자취의 방정식을 풀어볼 거야. 그 안에서도 세 가지로 또 나뉘어요. 선행으로 들어봤던 사람, 원방 이 직선까지 다 들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첫 번째 녀석은 우리가 기본적인 녀석이라고 해서 그냥 지금 이런 녀석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알 겁니다. 자, 두 번째 녀석은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나오는 녀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각의 이등분선이 나와요. 두 번째 녀석은요. 뭐가 하나 더 나오냐면 지금 아닌 원의 방정식 단원에서 나오는 녀석이 하나가 더 있어요. 혹시 이거 이름 아는 사람? 독특한 이름의 원. 오! 조금 다른데? 아폴로니우스의 원. 요 녀석까지 해서 두 가지 독특한 녀석이 좀 있습니다. 얘네가 독특한 이유는 관계식이 주어지긴 하는데 기본형이랑 좀 다르게 풀어. 얘가 다른 이유도 설명하고 밑에 것도 다른 이유 설명할게요. 필기는 해놔요. 자, 각의 이등분선은 뭐가 독특하냐면 문제에 주어지는 방식과 너희들의 풀이 방식이 달라요. 서로. 아폴로니우스의 원도 마찬가지야. 문제에 등장하는 명칭이라고 해야 되나?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너희들의 풀이는 달라집니다. 자,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은 그 문제를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봐도 자취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 어디에도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없어. 그래서 자취인지를 너희들이 몰라. 하지만 한번 보고 기억을 한 다음에 아 이렇게 구하라는 각의 이등분선 구하기라는 문제 그렇게 주어진다. 그렇게 주어진 문제는 우리가 풀이를 할 때 해석을 할 때 어떻게? 자취처럼 직접 해석을 해서 풀어야만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아폴로니우스 원은 정반대예요. 문제는 딱 보자마자 대놓고 그냥 자취 문제야. 그냥 보자마자 뭐와 뭐를 어쩌고저쩌고 하는 점 P의 자취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오케이? 활용형을 빼고는. 근데 실제로 당신들이 풀 때는 이번에는 자취처럼 안 풀어요. 공식처럼 외워서 풀지. 왜 그렇게 공식으로 넘어가는지가 수업 때 할 얘기고 풀 때는 너희들이 이걸 쓰면 돼. 알았음? 그게 좀 독특합니다. 알았음? 얘는 왜 자취라고 안 나오지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서. 그럼 풀이는 얘랑 똑같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문제는 대놓고 이 문제처럼 보여줬지만 공식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좀 다르다고요.
알았음? 뭐가 다른지 이해하겠음? 자, 그럼 다 떠나서 그래서 도대체 자취가 뭔데? 예시 문제로 갑니다. 예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말이 등장해요. 를 만족하는 점의 자취라고 할 수도 있고 점 P의 자취라고 할 수도 있고 점의 이름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너희들은 자취 문제네 라는 거를 보고 판단했다면 항상 자취를 그리는 점에 대해서 뭐 이름 P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반드시 x, y로 써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답은요. x와 y에 대한 식이 등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알았음? 자, 다시 한번 간다. 이 P를 가지고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AP는 2PR 이런 식으로 나오든지 PQ는 3PQ 나오든지 아니면은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P라고 해서 그 내분한다는 걸 식으로 쓰든지 해보다 보면은 뭐가 등장하냐면요. 어떤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식 자체가 여기에 P에 대한 명칭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식을 쓰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뭐가 되어 있을 거야? X, Y에 대해서 나와 있긴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유형들은. 그래서 그 녀석을 뭐 하기만 하면 정리해주기만 하면 그냥 바로 답이 나와요. 그냥 그 형태 말고 살짝 정리는 해줘야 됩니다. 요게 이제 자체 방지 풀이 다거든. 그럼 나머지는 이 앞에 과정에서 뭔가 자꾸 추가되는 것밖에 없어. 이 기본 틀을 가지고. 자,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자. 아까 38번.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뭐예요? 아씨, 움직인다. 안 돼. 48번. 아니어라. 오케이. 48번 가자. 자, 간다. 얘가 오히려 방금 그 문제보다 더 기본 문제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물어보는 게 많아져서 심한 문제처럼 보여서 그렇지. 자, 간다. 어떤 직선이 있어요? 3x y 플러스 1은 0. 자, x 플러스 3y 플러스 2는 0. 자, 여기서 여기에 이미 어떤 점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만족하고자 하는 녀석이 뭔지를 한번 보자. PQ는 EPR. 오늘 숙제 풀이하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뭐? PQ가 뭐야? P는 임의의 점인데 Q는 수순의 발이고, 그치? 여기 에 내린 수순의 발이고 P로부터 수순의 발까지의 거리니까 뭐야?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얘기한 거죠? 됐죠? 됐죠? 두 번째 Q 말고 R. R은 어때? 이 직선에 내린 수순의 발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발까지의 거리야. 맞죠? 그럼 뭐야?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렸고 그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니까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둘 다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맞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이 식을 만족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뭐 하면 돼? 저기다가 대입하면 끝나. 끝. 뭐? P의 자취를 구한다. P라는 점이 자취를 그리죠. 그러면 항상 뭐 하라 그랬어 내가 방금? 자취를 그리는 점을 뭐로 잡으셈? x, y라는 미지수로 잡아주셈. 그러면은 PQ라는 것은 뭐다?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3x-y 플러스 1은 0까지의 거리. 그리고 뭐야? x 플러스 3y 플러스 2는 0에서부터 역시 P x, y까지의 거리. 됐죠? 그 거리를 찾아봤을 때 뒤에 녀석의 몇 배를 해야? 2배를 해야 같아집니다. 이제 뭐 하면 돼? 루트 거리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더하고 xy를 집어넣습니다. 3x-y 플러스 1의 절대값. 두 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x 개수 제곱 1 y 개수 제곱 9 더해서 루트 분해. 분자는 뭐다?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구합니다. x 플러스 3y 플러스 2의 절대값. 그 녀석에다가 몇 배?
2배 하면 같아집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답이라고. 시키는 그대로 간 거야. 자취를 그리는 점을 x, y로 두고 p에 대한 어떤 정보를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고 그렇게 식을 쓰기만 하면은 그냥 x, y에 대한 식이 나와요. 나왔잖아? 됐지? 그러면 정리하면 답입니다. 정리하는 과정을 생각할게요. 얘는 난이도 높아요. 알았죠? 좀 이따 마지막에 따로 할게. 이해됐음? 근데 38번을 건너뛴 이유가 뭐냐면 38번 요 유형이야. 근데 요즘의 교육과정은 얘가 사라지면서 얘가 높아졌다 그랬지?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심화형. 그래서 일단 잠깐 패스. 완전 기본형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알았어요? 얘는 정리만 좀 복잡해진 상황. 자, 그러면 우리가 저기 직선 말고 평면 좌표에서도 내가 한번 건너뛴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거든. 그것 좀 찾아보고 있으면 그거 먼저 하고 갑시다. 거기도 분명히 기본형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건너뛰어서 그렇지. 있네. 근데 심화형이네, 이것도. 근데 감기니? 감기가 심하게 걸렸구나. 이거보다 더 쉬운 거 없나? 아, 됐지. 여기 있다. 요거 볼게요. 자, 칠판 잠깐만 봐요. 자, 평면 좌표 문제입니다. 너희들은 교재 앞으로 가도 상관없음. 앞 단원에 30번 문제거든요. 평면 좌표에 30번 문제. 내가 이거 설명 안 했지. 자, 가자. 뭐 하래? AB 찾으래. AB가 뭔데? 자취의 방정식. 자, 갑니다. 뭐 하래요? 점 P가 그리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끝. 그러면은 자취를 그리는 점을 뭐 하자? x, y로 잡자. 그러고 나서 P에 대해서 뭘 만족하래요? 아, 같은 거리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같다라는 식을 만족하세요. 굳이 식으로 쓰자면은 PA와 PB가 같아지세요를 만족하는 인.점 P의 자취 이거지. 됐죠? 아까 내가 말했던 어떤 관계에 대한 내용이 지금처럼 한글로 나올 수도 있고 수식으로 줄 수도 있고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너희들은 이걸 뭐 하면 돼? 얘를 x, y로 잡았으니 이 식을 쓰기만 하면 돼. 이번에는 뭐야? 평면 좌표 단어에서 나오던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일치한다지. 갈게요. 갑니다. 뭐예요? x-1의 제곱에 더하기 y-2의 제곱에 더해서 루트 씌운 게 PA. 두 번째 PB. x-3의 제곱에 플러스 y-4의 제곱에 루트 다 더어. 그 둘이 뭐 하세요? 같아요. 이렇게 출발하면 됩니다. 또는 우리가 평면 좌표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우리 거리와 거리가 같다라고 할 때는 어차피 루트 나올 예정이니까 제곱끼리 같다고 해도 된다 그랬지. 그래서 뭐 제곱을 미리 하든 필요에 의해서 지금 제곱을 하든 루트가 사라졌다 상태에서 비교해봐. 좌변도 뭐야? 우변은 뭐야? 이게 xy에 대한 식을 얻은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뭐 하면 돼? 이 식을 정리하면 답이라 그랬죠? 정리해보자. 뭐가 사라져요? 왜 이거 지난번에 푼 거 같냐? 그럼 이항합니다. 한 번 더 정리. 끝났어요. 이게 답이에요. 5만 넘겨주면 A는 1, B는 1. 답은 2. 끝. 이게 자취야. 기본형. 쉽죠? 항상 내분적 문제 하나만 더 풀고 잠깐 쉬자. 자취를 그리는 점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친절하게 점 P, 점 P, 점 P 하지는 않을 거야. 내분점이 그리는 도형하면서 내분점 여기에다 그냥 점 P의 이름 안 붙이고 내분점의 자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알았죠? 그럼 내분점을 XY로 두란 얘기겠지? 바로 다음 문제인가? 중점 M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알았죠? 이건 좀 다르네. 이해됐음? 네, 끝. 여기까지가 기본형. 그 다음에
각일등무선이라던가 아폴로니스원은 일단은 뺀다 그랬고, 움직이는 점이나 직관적인 형태 문제 한번 쉬었다가 할게요. 애매해서. 요 문제랑 아까 직방에서 나오는 한 문제 48번, 38번. 그게 심화형 또는 직관형이거든. 쉬었다 합시다. 자, 갑시다. 자취에 대한 문제 한두 개만 더 하고 오늘 하는 원방으로 넘어갈게요. 내가 요게 기본이고 요게 심하라 그랬지. 그래서 이 38번 이거 직방 38번이었지. 직방 38번이랑 요 평면좌표 31번 이 두 개가 심화 유형에 해당하거든요. 요거를 풀어주면서 직관적인 해석이 뭐가 가능한지 어떻게 푸는 건지를 같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갑니다. 일단 31번. 원래 이 문제의 풀이는 심화 유형이었어요. 예전에는. 요즘은 다르게 푼다. 알았죠? 자, 갑니다. 뭐냐면 점P가 존재해요. 일단 이걸 떠나서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고 나서 PQ를 색깔 좀 다르게 하자. 점P가 있고 다시 한번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이 하나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전분 PQ의 중점이라는 점의 자취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다. 그치? 자, 기본적인 틀은 노란색입니다. P의 좌표가 나오고 Q의 좌표가 나오면 더해서 2분의 1로 나눈 게 바로 중점 M.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취를 그리는 점 M을 내가 뭐 하자 그랬지? X와 Y로 표현을 하자 그랬지. 맞죠? 그러면 일단 만족하세요라는 거는 중점이라는 명칭, 얘를 만족하세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 중점을 구하기 위한 식 필요하지. 중점이니까 뭐야? PQ. P와 Q의 X좌표들의 합이 필요하고 2로 나누면 됩니다. Y좌표 또한 P와 Q의 Y좌표끼리 더하고 2로 나누면 됩니다. 맞죠? 그럼 쓰기만 하면 X, Y에 대한 식이 나온다 그랬지. 근데 이상하지 않아? 하나는 X고 하나는 Y야. 그죠? 뭔가 따로따로 나와 있단 말이야. 덜 끝났어. 간다. 그리고 또한 뭐가 더 이상하냐면 PQ의 좌표를 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P의 X좌표 1이고 P의 Y좌표 2라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여기 뭐가 빠졌어? Q의 Y좌표, Q의 X좌표가 빠져있지. 그리고 Q는 움직입니다. 좌표를 몰라요. 이해됐음? 자, 그래서 간다. 움직이는 점이라는 유형은 원래 어떻게 푸세요 였냐면 빨간색 할까? 무엇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 이 명칭이 등장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풀이는 자취를 그리는 점을 XY로 잡아서 만족하는 식을 XY로 표현을 해요. 근데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은 XY가 따로따로 나와 있어. 뭔가 재료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야, 한두 개가. 그리고 뭐가 하나 등장하냐면은 움직이는 점 A가 등장합니다. 공간 좀만 뗄까? 그리고 누구누구 위라고 했다. 요 움직이는 점에 대한 좌표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미지수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때 반드시 A, B로 잡으세요. 뭐 PQ도 좋고 MN도 좋아요. XY만 아니면 돼. XY는 항상 자취를 그리는 점. 그러면 무엇을 만족하세요라고 하면은 뭐가 등장하냐면 A에 대한 식이 나오고 B에 대한 식이 등장하거든. 자, 저기로 잠깐 갔다 와볼까? 뭐야? 움직이는 점 Q라고 하니까 A, B라고 잡아볼까? 그러면은 여기가 뭐야? A, B. 그쵸? 그러면 이제 X가 A에 대한 식으로 Y가 B에 대한 식으로 등장했지. 이해됐음?
자, 거기다가 하나가 더 필요한 재료가 있다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움직인다네. 대입을 해줘야지. 뭐? A와 B에 대한 식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구한 이 식은 뭐냐면 AB를 XY로 고쳐서 X와 Y라는 문제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재료가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심화 유형의 구조예요. 자, 다시 가볼까? 자, 내가 움직이는 점 위,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Q를 A, B로 잡았지. 내가 AB로 잡는다고 해서 그거는 항상 이 위에 있는 거 아니잖아. AB는 무엇을 만족시킨다? 만족시키는 식을 하나를 써줘요. 너희들은 이제 이 녀석을 뭐? XY에 대한 식으로 고치면 답이라고. 그 재료가 바로 뭐가 된다? 얘네가 되는 거야. 그럼 끝났음. 2y-2는 2x-1에 -1.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눠주고 뭐 정리하면 되겠죠. 정리 좀 합시다. 2y는 2x, -2는 사라지고 따라서 y는 x. 이게 답이야. 이해됐어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닙니다.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자취를 그리는 점을 xy로 해서 xy에 대한 식이 필요한 거야. 근데 첫 출발이 새로운 또 다른 점, 움직이는 또 다른 점에 대한 정보가 등장하기 때문에 얘를 xy로 고치는 재료들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음? 이게 31번의 원래 풀이에요. 심화 유형을 푸는 풀이지. 알았음? 근데 이 문제는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이 녀석이 거의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빠진 지 좀 됐어요. 그러면 심화 유형 중에서 어떤 녀석들만 남았냐면 지금처럼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풀이. 자, 뭔지 간다. 여기에 P가 존재해. 근데 내가 1,2가 존재해. 그리고 직선이 있어. y는 x-1이라는 직선이 있대. 그 위에 q가 돌아다닌대요.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PQ를 연결한 선분의 중점, PQ를 연결한 선분의 중점, PQ를 연결한 선분의 중점. Q 하나만 더 그릴까? 이쪽으로 그리자. Q가 여기 존재한다면 PQ를 연결한 선분의 중점. 그 점들을 연결하고 연결해서 만들게 된 게 자취고, 그거는 뭐다? 평행선이 됩니다. 이해됐음? 그리고 이 사이에는 임의의 점 아무나 하나만 딱 지나면 끝나요. 평행합니다. y는 x 플러스 k. 뭐 한 거야? 기울기만 같다고 생각한 거고, 이 위에 있는 점 아무나 잡아요. 누구? 제일 심플한 점 0,-1도 좋고 1,0도 좋지. 가장 심플한 점 1,0으로 가자. 그러면 그 둘의 중점은 찾을 수 있지. x좌표 더해서 2 나눠주면 1이고 y좌표 더해서 2 나눠주면 1입니다. 1,1을 지나세요. y는 x 끝. 이게 이제 요즘 남아있는 직관적인 풀이. 뭐? 이놈과 이놈의 중점을 지나며 평행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풀이. 그림으로 접근할 수 있는 풀이. 요게 남아요, 요즘은. 이거 뭔지 알겠어? 이해됐어? 승현아? 자, 윤. 이해됐어? 시훈이 알겠니? 수민이 알겠고. 이게 31번 문제의 풀입니다. 왜 심화 유형에 빠진지 알겠음? 많이 어려울 수 있다. 난이도가 확 올라가기도 해요. 그리고 직관적인 해석은 그림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역시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 왜? 먼저 그림 그릴 생각 아직 안 하고 있잖아. 잘.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고 있잖아. 자, 31번 문제 풀이 끝났습니다. 요거 필기 잘 해두시고요. 두 가지 풀이 좀 다 잘 써놨으면 좋겠어. 솔루션 1, 첫 번째 풀이는요. 해석형이 아니라 심화 유형처럼 풀어내는 것. 움직인 점이 하나 더 등장해서 뭔가 방식이 더 추가되는 거. 요것도 잘 정리해놓고 저 풀이 잘 써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풀이, 요 녀석으로 푸는 풀이도 잘 써놔주세요. 알았죠? 자, 정리시간 끼기.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냐면 직선의 방정식, 아까 38번 문제 다시 돌아갑시다. 요거. 자, 이제는 보여? 보여 이제? 어떤 유형인지. P가 직선 위를 움직인다라고 하고 PA를 1일로 외분하는 점의 자취를 구하고 있는 거고,
움직이는 점 P가 하나 존재하고 자취를 그리는 점 Q가 하나 존재하는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원래의 풀이는 뭐다? 우와! 심화 유형이 될 겁니다. 알았죠? 가자. 어떻게 볼까? 움직이는 점 P의 좌표를 몇 콤마 몇으로 잡자? A, B로 잡을게요. 자, 풀이 시작입니다. 밑에다 쓸까? P의 좌표를 A, B로 잡을게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위를 움직인다라는 말이 먼저 필요하니까 뭐 하자? 얘는 분명히 A-3B-5는 0이라는 식을 반드시 만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움직이는 점 유형은 결국 이 녀석을 뭐로? XY로 바꿔주기만 하면 답이 된다. 맞지? 그 XY로 바꿀 재료는 그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뭐요? P와 A를 이은 PA를 2대1로 외분하는 점. 그리고 외분하는 점의 좌표는 항상 뭐? 자취를 그리기 때문에 X, Y로 잡는 점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외분하는 점 Q의 좌표 중에서 X좌표 어떻게 찾아? 두 B를 빼세요. 분자도 두 B를 빼세요. 하나씩 곱할 준비. Y좌표를 구할 때도 역시 두 B를 빼세요. 분자도 두 B를 빼세요. 하나씩 곱해 줄 거야. 맞죠? 거기다 곱하는 재료가 바로 뭐야? 끝점, 시작점 순서로. 다시 한번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순서로. 뭐야? 3과 A, 1과 B. 그러면은 X, Y가 각각 A, B에 대한 식으로 나왔으니 거꾸로 뒤집어서 뭐로? A는 B는 형태로 정리를 해야지. 그냥 분모 1이니까 생략하고 이항을 시켰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U. 얘는 뭐예요? 쭉 마이너스 Y 플러스 2. 그 재료들을 집어 넣어주면 답이 되는 거야. A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6. B 자리에 마이너스 Y 플러스 2. 마이너스 5는 0. 됐나요? 정리합시다. 그럼 뭡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Y. 형수항. 6 마이너스, 사라지네. 보통 그래서 X의 개수를 양수로 가죠. 답은 이겁니다. 뭐 위에 것도 답이고. Y는 형태로 정리해도 답이고. 이게 다예요. 별거 아니죠? 알았죠? 오케이. 이게 이제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유형. 어떤 거? 약간 뭐 유형 자체로 보면은 심화 유형이라고 나는 부릅니다. 교재에서는 뭐 쉽다고 하는 교재가 있을 수도 있고 없다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어. 뭐? 아까랑 비슷한데. 잠깐만. P. A를 여기다 쓰면 안 되겠구나. 좀만 내리자. 자, 여기 있다. A. 뭐야? 3,1. 그리고 여기 직선이 있어요. X-3Y-5는 0. 됐죠? 그 위를 움직이는 점이 P입니다.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죠. P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PA를 2대1로 외분한다. 그 말은 뭐야? P에서부터의 거리가 2, A에서부터의 거리가 1. P에서 더 멀리 있습니다. 바깥으로. 그럼 어디로 갔다 돌아온다? 쭉 가서 갔다가 돌아와야지. 2대 1. 맞죠? 그게 Q가 되겠지. 됐죠? 또 P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럼 어때? PA의 연장선에서 P에서 더 멀리 A쪽 방향으로 2대 1로 돌아오는 요런 점. 얘가 Q. 하나만 더 할까? P.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해볼까? 그래도 역시 PA를 2대1로 외분, 2대1로 외분. 여기가 Q. 그 Q들의 점을 연결하고 해주면 삼각형의 닮음에 의하여 역시 평행하게 되죠. 그럼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 뭐로 잡을 수 있는 거야? 얘랑 평행하니까 X의 개수와 Y의 개수 이거 좀 지우자. 그렇죠.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똑같이 잡은 다음에 플러스 K는 0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점만 찾자. 자, 이 위에는 가장 심플한 점 아무나 잡으세요. 몇 콤마 몇? 그냥 식 보고 5,0 아무거나 합시다. 점은 여기로 갔다. 5,0이라고 합시다. 그럼 너희들은 2대1 외분점이니까 외분점 공식을 쓰든 혹은 거리가 어떻게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변하는 정도가 똑같으니까
x좌표 이만큼 감소했으니 x좌표 이만큼 감소시켜서 1, y좌표 1만큼 증가했으니 y좌표 1만큼 증가시켜서 2.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해서 x-3y에 자 1 넣고 2 넣어서 성립하니까 플러스 5는 0. 아까랑 똑같은 답 나오지? 이렇게 푸는 게 요즘 너희들이 교육과정에서 좋아하는 풀이. 뭐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풀이. 이것도 답입니다. 얘는 아마 이결 모범 답안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알았죠? 됐음? 38번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아까 질문한 사람들? 됐음? 이게 자취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지훈이 알겠지? 이 표정들이 왜 이렇게 무표정이에요? 이해됐죠? 수민씨? 나경이 알겠어? 응. 자, 자취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렵습니다. 이게 그림으로 접근하는 직관적인 풀이도 쉽다는 거는 아니야. 그림에 대해서 조금 친해지면 쉬워진다는 얘기지 지금 당장 쉬워지세요 아닙니다. 움직이는 점 유형을 지금 당장 쉽게 빨리 이걸 왜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은 지금 하는 우리 수업이 메인이 아니란 얘기야. 우리 수업에서는 자취는 메인이 아니란 얘기야. 이번에 근데 대신에 왜 내가 설명을 했냐면 오늘부터 등장하는 원의 방정식은요. 정의부터 내려볼까? 수빈아. 원의 정의가 뭐야? 동그라미. 자, 다시 시아야. 원의 정의가 뭘까요? 콧방울 끼는데? 네. 원의 정의가 뭘까요? 저 누구랑 얘기하죠? 자, 원의 정의가 뭘까요? 시훈 씨. 원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그렇지. 그게 원의 정의입니다. 너네 컴퍼스 가지고 컴퍼스라고 하자. 컴퍼스 가지고 그림 그려봤지? 원방. 뭐해? 먼저 거리 조절하죠. 뭐 조절한 거야? 반지름. 거리 조절해서 딱 고정시켜 놓고 볼트를 고정시켜 놓고 가운데 핀 있고 연필 있으면 핀으로 쿡 찍지. 그 다음에 뭐해? 뱅글을 돌려서 그리잖아. 그게 바로 원의 정의잖아. 뭐? 쿡 찍는 점. 뭐? 한 점. 중심이라 부르겠죠. 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나는 같은이라고 할게. 같은? 일정한이라고 하자. 일정한이라고 할게. 점들이 원래의 정의는 집합입니다. 근데 자취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원은 어느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 보통 R이라고 얘기하죠. R이 되는 점들을 저기서부터 이런 점들 막 놓여 있어요를 연속적으로 쭉 곡선으로 연결한 놈의 자취. 그걸 원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뭐가 필요하다? 한 점. 우리는 한글로는 중심이라고 부르고요. 좌표로는 내가 일단 A, B라고 적을게요. 거리가 일정하다고 했는데 그 일정한 거리를 우리는 한글로는 반지름이라고 부르고요. 식에서는 내가 R이라고 줄게요. 그리고 자취를 그리는 점들이 등장을 했으니까 나는 그 녀석을 XY라고 할 겁니다. 그럼 결국 뭐야? 이 녀석으로부터 이 녀석까지의 거리 X-A의 제곱에 플러스 Y좌표끼리 뺀다 Y-B의 제곱에 더해서 루트 씌운 게 거리고 그 녀석이 뭐다? R이다. 이 식을 정리하면 이제 답이야. 너네 루트 좋아하니? 루트보다는 A가 좋잖아. 루트 A보다는 A가 좋잖아.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을 정리를 했다라고 해봐야 결국 그냥 제곱이고 제곱을 해서 만들어진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는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에 대한 표준형 공식이에요. 왜? 원이 자취를 필요로 했는지 알겠니? 그래서 지금 내가 자취를 설명했던 거고 우리는 이걸 원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원래 처음 하는 수학 상반에서는 막 x, y에 대한 2차식 꼴의 합의 형태를 보면서 자 중심의 좌표가 얼마야? 2,1이고요. 반지름이 얼마야? 2죠. 읽을 수 있겠지? 그래서 두 번째로 이번에는 중심의 좌표가 1,-3이라고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 원의 방정식을 너희들이 직접 만들어봐. x-1의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얼마다? 9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연습을 하겠지. 완전 기본 유형.
근데 이제 우리는 그나마 할 줄 아니까 대신에 뭐까지는 해놓자. 다시 한번 이걸 보면서 식을 보면서 읽을 수 있어야지. 중심의 좌표 몇 콤마면 A, B.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 R.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까지만 얘기해놓고 갑시다. 알았죠? 이걸 우리는 다시 한번 무슨 형? 원의 방정식에 대한 표준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너희들은 표준형이 뭐고 일반형이 뭔지 구분하지. 자, 2차 함수가 있어요. 이 형태가 있고 좌표를 잘못 잡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할까? 자, 이것도 2차 함수고 이것도 2차 함수입니다. 시훈씨, 자, 위에 게 표준형인가요? 밑에 게 표준형인가요? 밑에 게 표준형입니다. 얘가 일반형이죠. 자, 직선으로 갑시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형태가 있고 y는 mx 플러스 n 꼴이 있습니다. 위에 게 표준형이에요? 밑에 게 표준형이에요? 성호야? 무엇이 표준형일까요?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겁니다. 자, 표준형의 정의를 알겠는가? 표준형은 뭐다? 그림 그리기 쉬운 형태. 즉,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재료를 보여주는 형태. 일반형은 내가 값을 넣을 때 제곱이라는 전개라는 과정 같은 거 단순 연산 필요 없이 바로 넣어서 성립하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좀 쉬운 식. 오케이? 전개형을 보통 일반형이라고 하죠. 됐죠? 그럼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은 뭐겠어? 밑에 바로 쓰자.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뭐겠어요? 전개를 해버리면 되겠죠? 자, 좌변도 전개하고 우변도 전개 이양합니다. 좌변은요, 그래서 x제곱에 플러스 y제곱. x의 개수를 마이너스 2a가 아니라 그냥 ax. y에 대한 1차항도 by. 상수항은 막 a제곱도 있고 b제곱도 있고 r제곱도 있는데 묶어서 어쨌든 c. 이렇게 만들어준 녀석을 뭐라고 부릅니다?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파란 거 어디 갔냐?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수식의 상태라면 어떤 값을 대입해서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보는 3,1 대입하기 이런 게 아니라면 전개형은 일반형. 계산하기 쉽겠죠? 바로바로 대입만 하면 답 나오니까. 이게 일반형, 이건 표준형. 근데 너희가 직선의 방정식 하다 보면은 일반형을 필요로 했던 공식 사실 몇 개 없지. 딱 2개 있었지. 하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 K 쓰는 거. 그 공식 일반형을 썼잖아. 하나 일반형 더하기 다른 하나 일반형 곱하기 K. 오케이? 그때 하나 필요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 때 한 번 필요했죠.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형 자체를 필요로 하는 공식 자체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표준형이라서 유형 1번이 원의 방정식이나 중심 읽어주기라면 유형 2번이 바로 뭐예요? 일반형 상태에서 나와 있는 원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 찾고 원방 찾기. 뭔 소리야? 반지름 찾기.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외 나머지 몇 개의 한두 개의 유형 빼고는 전부 다 뭐 할 거거든. 어차피 표준형 바꿔서 그림 계속 그리러 갈 거거든. 알았음? 그거 하고 나면은 이제 좀 독특한 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상태가 독특하다는 거지. 어떠냐면 좌표축에 접하는 원이 나옵니다. 자, 원래 이게 세 가지가 필요해서 옆으로 좀 넘어가서 설명 같이 할게요. 하나는 X축에 접해요. 다른 하나는 Y축에 접합니다. 자, 간다. X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접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야. 또는 이렇게 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중심의 좌표를 내가 A, B로 접을게. 나경아, 얘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자, 뭐라고? 이게 한 것 같은데 맞는 답? B, 그렇지, B죠. 여기도 중심의 좌표 A, B라고 해봅시다.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이번에는 길이니까 마이너스 B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어쨌든 B이기는 B. 절대값 B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원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은 항상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은 반지름 대신에 뭐? 절대값 b를 써서 제곱. 근데 절대값 b의 제곱은 결국 b제곱. b가 양수든 음수든. 그래서 결국 어디에 접한다? x축에 접한다면 뭐다? y좌표를 가지고 반지름 만들러 간다. 이게 포인트.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원이 있다. 여기, 여기. 역시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a, b라고 해보자. 자,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여기라면 a가 될 거고 여기라면 마이너스 a가 될 거야. 어쨌든 절대값 a가 반지름이 되겠지. 그래서 y축에 접한다면 반지름을 만들 때 어떻게 한다? 원의 방정식 만들 때 중심의 좌표 x,a, y-b의 제곱, 중심의 좌표 a, b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고 우변을 만들 때 어떻게 한다? 중심의 x좌표를 가지고 제곱의 형태로 만든다. 가지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할 때? y축에 접할 때. 그래서 반대죠. x축에 접하면 y좌표를, y축에 접하면 x좌표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남았냐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도 있어요. 그림을 좀 한번 그리고 갈게요. 바로 갈까? 자,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이 그림 잘 그려지네 오늘. 오. 자, 몇 콤마 몇? a, b 몇 콤마 몇? a, b라고 해보자. 자, 근데 이미 하나 좀 아쉬운 거 있지. 사실 알고 보면 이거 xy 좌표 어때? 똥이란 말이겠지. 얘나 얘나.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a, b로 잡는 게 아니라 뭐로 잡아요? a, a로 잡아줍니다. 또는 여기에 있는 게 명확하게 안다면 굳이 a, a 해서 a를 음수로 하지 말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해서 a를 양수로 잡아도 좋습니다. 어쨌든 반지름은 뭐다? 절대값 a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두 번째로 갑니다. 이번에는 여기 잡혀보자.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일까요? 시훈 씨? 그렇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 만들 때 뭐 한다? x의 좌표와 y의 좌표를 부호를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만 좀 달라지는 것뿐. 맞죠? 근데 얘들아, 얘네들은 사실 그림 필요하지 않고 x좌표를 가지고 바로 반지름 만든다던가 y좌표를 가지고 바로 반지름 만들면 되는데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라면 뭐가 처음에 필요하다? 과연 노란색 위에 있는지, 노란색의 형태에 있는지, 파란색의 형태로 있는지, 즉 1, 3, 4분면 쪽에서 접하는지 2, 4, 4분면에서 접하는지에 따라 식 자체가 달라지지. 그래서 X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명칭이 나오게 되면 문제에 반드시 너희들은 뭐 하고 시작해야 된다? 도대체 몇 사분면에서 접하는지는 문제에서 주면은 땡큐고 안 준다면은 너희들이 찾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둘 다 나올 수도 있어. 1, 3, 4분면에서 접하면서 1, 4분면에서 접하면서 3, 4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어. 그럼 두 개의 식을 다 써야 되고요. 만약에 1, 3, 4분면에만 접하는 게 확실하다면 식은 노란색 하나로만 쓰셔도 됩니다. 또는 그림에 의해서 또는 문제에 주어져서 반드시 3, 4분면에 접한다는 걸 안다면 그거에 맞는 식 하나만 쓰셔서 풀어도 되고요. 어쨌든 너희들은 몇 사분면에 접하는지 알아야 식을 세울 수 있음. 이걸 먼저 그림에서 판단,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보면서 판단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가 각각의 축에만 접하는 거랑 조금 다른 이유, 동시에 접하는 거.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책 순서가 어떻게 되냐? 얘는 원방?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수학 하이하이. 있다. 이게 바로 나온다고?
자, 여기 책에 있는 유형 하나만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21번, 23번. 23번 지워버리세요. 23번 하나만 지우시면 되고요. 뒤에 또 있으려나? 이제 빠졌습니다, 이 유형이. 근데 자꾸 내는 교재가 있는데, 41번 지우세요. 문제 자체를 그냥 지워버려요. 이건 나중에 할 거야는 아닙니다. 아예 없어요, 교육과정에서. 아씨. 나머지는 해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가자. 자, 그러면 이제 뭐 남았냐면, 사실 조금 유형이 더 남아있는데, 뭐, 책에서는 좀 생략하나 봐요. 두 개 마무리 짓고 오늘 마치죠. 아마 이게 두 개 단원으로 쪼개놔서 아마 그런 것 같아. 이게 너희들 나눠준 프린트 보면은, 첫 단원이 원이 끝이 아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원과 직선 또 있지. 그렇게 쪼개놔서 그런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원과 직선 두 번째 거 하면서 대칭이동, 평행이동, 도형이동 파트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서 왜 쉬웠는지, 왜 좀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는지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알았죠? 자, 어쨌든 오늘은 원에서 나오는 녀석. 뭐가 하나 등장하냐면 원 위의, 난 유형 이름 바꿉니다. 원까지의 거리라고 하죠. 원까지의 거리의 최대와 최소. 자, 굳이 원을 두 개로 쪼갤 필요 없는데 쪼개고 있는 아셈 때문에 지금 내가 설명한 것 중에 하나는 뒷단원에 있을 수도 있다. 나는 원래 같이 설명하는 거고요. 알았죠? 자,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원 밖에 어느 한 점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 단원에서 다루고 있더라고. 원 밖에 있는 어느 한 점이 있고 원까지의 거리 또는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로 갑니다. 자, 가자. 원 위의 점이 P가 여기 놓여 있어. 그러면은 원 위의 점 P로부터 A까지의 거리는 지금 내가 나타낸 선분 AP죠. 여기에 P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A까지의 거리는 이걸 말하게 되는 거겠죠. 또 만약에 P가 여기 존재한다면 PA라는 선분의 길이는 얘를 말하는 걸 겁니다. 근데 P라는 점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점 P는 돌아다니겠지. 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가 가장 먼 경우와 가장 가까운 경우는 언제다? P를 그릴 때 어떻게 하자? 중심을 지나도록 선을 쫙 그어요. 여기가 원의 중심. 그때 P가 여기 놓이게 됐을 때가 가장 PA라는 선분의 길이가 길 때입니다. 왜? 나머지 PA들은 그려보면은 삼각형들을 그려보면은 가장 짧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중심을 지난다 이런 말 없이 너희들은 그냥 원 위의 점 P로부터 원 밖의 점 A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거고 그때 반드시 너희들은 뭐 중심 지나도록 선 하나만 그어주면 돼. 그 다음에 이걸 거리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자? 중심을 C라고 보통 얘기하겠죠. 이 거리를 구합니다.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원의 중심이라는 점 방정식에서 찾아서 주어져 있는 A라는 점까지의 거리 D, 누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D에다가 누구를? 반지름을 더해주면 최대. 그 다음에 최소가 되는 상황의 P도 역시 이 그림 위에 있습니다. 이해됐죠? 역시 뭐 반지름의 길이를 빼서 최소. 그게 바로 이 유형의 문제의 답이에요. 가자. 어떤 거? 이 거리가 최대, 이 거리가 최소. 그래서 이게 공식처럼 들어가게 되면은 중심 C로부터의 거리 CA를 D라고 하자. 최대값은 D 플러스 R, 최소값은 D 마이너스 R이라고 공식처럼 얘기하는데 외우는 거는 아니고 그림에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같이 설명하는데 이번 유형에서, 이번 단어에서 설명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 게 바로 직선이 있고 원이야. 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하면은 요거 얘기하는 거죠. 원 위의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원 위의 점이 P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림을 내가 역시 그려보고 있는 거야. 됐죠? 근데 그 거리가 가장 긴 경우와 가장 짧은 경우를 찾아주세요 라고 해도 너희들의 그림은 뭐다? 요게 필요한 거야. 뭐 지나도록?
원의 중심 센터 지나도록. 그러면서 P가 여기 놓였을 때가 가장 최대입니다. 여기 놓였을 때가 가장 최소입니다. 아까랑 비슷해요. 그럼 이번에는 답을 어떻게 내느냐? 역시 C로부터의 거리를 구한다. 역시 D. 아까는 C로부터 A라는 점까지의 거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면 이번에는 C로부터 직선 L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D를 이용해서 거기다 뭘 더하고 어머! R을 더하고 R을 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게 바로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는 거죠. 이해됐음? 요게 이제 유형 3번인가 4번인가 있는 원과의 거리의 최대 최소 또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이름 원 밖의 점과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라고 하고 있을 거야 아마. 알았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넘어갈 건데 이거 좀 지워도 돼? 안 써도 되겠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포인트로 잡은 거는 내가 이거 색깔 다르게 하는 거 밑에 거 요거 색깔 다르게 하는 거 즉 제 몇 섬에 있는지 위치부터 먼저 찾아주세요 라고 강조한 거 그게 사실 중요한 거고 책에 잘 안 나와 있는 거지. 됐죠? 넘어가도 되겠어 그럼?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자, 뭐 남았냐면 원과 직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기 위한 원과 직선의 뭐? 위치 관계. 자, 내가 자주 물어보던 질문인데 대답 잘 할 수 있을까? 성호야. 자, 위치 관계는 결국 무엇을 물어보는 거였다? 안 돼. 아, 너는 지금 이거 풀기 위한 답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 그냥 원이든 뭐든을 떠나서 내가 설명했던 방식 위치 관계는 누구와 누구의 위치 관계는 그들이 뭘 물어보는 거다?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면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에는 항상 뭐 두 점에서 만납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이런 답들이 나오겠죠. 한 개에서 만납니다. 또는 접합니다. 이런 명칭들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교점에 대한 질문 나오니까 교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원래는 뭐 해야 돼? 교점이니까 뭐 해야 돼? 차? 시윤이? 수상. 앞에 거. 수상에서 나온 얘기. 교점을 구하라고 하니까 두 개를 뭐 해야 돼? 수민아? 연립을 합니다. 알았죠? 근데 이 문제는 연립이 메인이 아닙니다. 방법 1일 뿐이에요. 흰색으로 하자. 일단 흐름은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고 교점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니 개수를 물어보든 좌표를 물어보든 어쨌든 연립합니다가 나오기는 해요. 그러면은 원방은 몇 차니까? 2차니까. 이거는 쓰지 마요. 직선은 몇 차니까? 1차니까. 1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은 뭐 해야 돼? 1차를 2차에 대입하듯이 들어가면 되겠다. 그렇지? 대입하고 나면 2차식이 나오니까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뭐로 풀 거야? B로 풀 겁니다. 자, 다른 과정 다 생각하고 연립 후 판별식만 남길게요. 알았죠? 그 두 점에서 만나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만나지 마세요라고 하면 판별식이 작다. 한 점에서 만나라고 하거나 혹은 접한다면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 되겠지? 맞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풀이를 메인으로 갑니다. 학교 시험에서 서술어 나왔을 때 예로 쓴 경우와 예로 쓴 경우에 대한 특별한 감점 얘기는 없을 수 있는데 방향 제시를 반드시 판별식 쓰지 말라고 한다거나 그림의 특징을 이용하라고 할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객관식이라면 밑에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두 번째 풀이 방식을 메인으로 갈 겁니다. 알았음? 간다. 원이 있고요. 지금 좀만 작게 그리자.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어요.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고요. 살짝만 자를까?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자, 몇 개 점에서 만났어요? 0개. 혹은 만나지 않았어요. 몇 개의 점에서 만났어요? 접하고 있습니다. 혹은 한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몇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를 표로 막 정리하는데 표로 정리하지 말고 딱 이것만 기억하셈. 뭐 결국 너희들의 비교 대상은 지금 내가 그린 게 무엇임? 반지름임.
그리고 지금 내가 그린 것이 무엇일까?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구하고자 하는 또는 만나는 점의 개수를 판단하고자 하는 직선까지의 거리 D. 그래서 둘이 대소 비교를 해줍니다. 첫 번째 녀석은 누가 더 커요? D가 더 큰 걸 눈으로 확인했죠? 두 녀석은 뭐예요? 같아지고요. 얘는 D 안 됐다. 얘는 어때요? 누가 더 커요? R이 더 큰 거 역시 눈으로 확인했지? 그래서 너희들은 뭐 두 점 만나지 않으려면 누가 더 크면 된다? D가 더 크면 된다. 접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려면 뭐 하면 된다? R과 D가 같으면 된다. 두 점에서 만나려면 누가 더 크면 된다? R이 더 크면 된다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려서 푸시면 돼요. 대신에 누구랑 누구 비교하자? D와 R을 비교하자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돼. 뭐 하려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풀려면 D와 R을 비교한다라는 사실만 기억하고 외우지는 마세요. 반드시 그려서 판단하세요. 알았음?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에서 계속 강조하게 되는 게 너희들한테 제발 뭐 하세요? 그림 좀 그려봐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할 겁니다. 중학교 때 너희들이 2학기인가? 기말고사 2학기인가? 아니면 2학기 중간고사 때 그때 너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나도 중3 시험 대비를 잠깐 해봤거든. 선행 수업 하다가 애들이 자꾸 내신 대비 해달라 그래가지고 해줬는데 그때마다 애들이 질문해요. 선생님 37번 못 풀겠어. 이거 질문 풀어줘. 그럼 내가 딱 한마디 하죠. 닮음 찾아봐. 닮음. 그러면은 아 풀었어요 이러더라고 다. 그치? 닮음 못 찾지. 왜? 그림 못 그려서. 너희들이 부르던 마법의 보조선 하나 딱 긋는 순간 갑자기 답이 확 보이는 거. 그림 좀 잘 그려주세요. 알았죠? 예술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만 그리시면 돼요. 알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여기서 누구 하나 남냐면 요거 하나 남습니다. 어디로? 원과 직선이 접하는 경우로 넘어가서 접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다음 단원. 그 얘기하고 이동하면 아마 다음 시간 마무리 지을 거고 오늘은 숙제 그래서 프린트로 준 거죠. 그 이름 뭐냐? 원과 직선 전에 그냥 원의 방정식이야. 원의 방정식 단원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두 단원은 아니고 한 단원만. 이번 주 토요일 날 보고 그날 마무리 잘 지어봅시다. 알았죠? 빠이빠이. 잘 가요.